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넷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도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주변에서 컴퓨터 뒤나 그럴 때 보면 모뎀이라고 해서 이 통신 장비로서 사용되는 우리 흔하게 보는 그런 5G 특화용 모뎀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이미 투자가 될 만큼 됐기 때문에 이 5G로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 11월 달에 최대주가 바뀌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였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서 올해 2024년에 흑자로 돌아와서 이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는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번 상반기까지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액 중에 광 패킷 전송장치라는 SPN 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군에 납품되는 방위사업 쪽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실제로 우리넷은 지금 방위사업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의 5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좀 특이하게 미술품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돈이 안 되는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경영권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에 369억에서 이번에는 825억으로 대폭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내용이 그렇게 커지다 보니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 42억에서 흑자 223억으로 급증을 했고 단기순이익도 20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실적만 놓고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급증하게 됐던 건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 차기 국방 그 광대역 통신망 관련 장비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대규모로 이게 이제 한 800억짜리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국방 쪽 관련 이 방위 사업 쪽은 뚫기가 어렵지. 한번 뚫고 나면 그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쉽게 타인이나 경쟁사가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이 지금 방위사업 쪽에서 꾸준히 이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으로 보여. 이 우리넷의 그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적 사업이 이 방위사업 쪽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넷 매출액을 보게 되면 그동안 계속 2023년 그 전 주인이 있을 때 전 최대주일 때는 계속 빌빌거리면서 실적도 별로 안 좋았지만 지난해 11월 달 주인이 바뀌고 나서 매출 외형도 그렇고 작년과 비교할 때 업그레이드 된 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실적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현재 지금 최대주는 넷솔루션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SPC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 우리넷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사모펀드가 만든 회사 이 우리넷을 지배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 이름이 홀딩스라고 해서 지주회사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하여튼 이 회사는 지금 전 최대주인 그 세티밸류업 홀딩스라는 회사에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서 최대주로 올라 있고 그 이후로 지금 실적이 갑자기 이제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서 투자를 뭐 제 타이밍에 아주 싸게 잘 사서 말 그대로 이제 1년에도 안 된 사이에 실적도 아주 크게 늘으면서 이 레벨업,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레벨업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회사를 그 정상화시키고 그 정상화시킨 그 기업 가치가 늘어난 부분을 그 나중에 또 M&A를 통해서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차기 국방 광대역 통신망 관련 장비 구축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요번에도 435억을 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800억짜리 이어서 올해도 435억짜리 계약을 했는데요. 이 정도 계약을 하면 이게 국방은 말 그대로 마진도 많이 남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2년에 거쳐서 굵직하게 이제 따내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국방 쪽에 관련 있는
인맥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36억짜리 장비 구축 유지 보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 첫째 연도에 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435억이라도 10년에 걸쳐 나누면 1년에 4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안정적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우리넷이 이제 이 국내 최초로 해킹 불가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를 이제 보안 기능 확인서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양자통신 관련해서 암호화 장비를 인증을 받은 건데요. 나름대로 이제 양자통신 암호 시장에 나름대로 뭐 선발을, 그러니까 먼저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24조짜리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우리넷이 그 시장을 먼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아직 이제 양자통신 암호화 시장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 양자통신 암호화 시장 자체가 수익이 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현실이죠. 자, 보시게 되면 우리넷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통신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였듯이 작년 11월 달에 최대주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계속 보던 회사인데, 이 작년 11월 달에 최대주가 바뀌고 나서 실적이 갑자기 개선되고 있고, 그 개선된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 상반기는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뒤늦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최근 뭐 양자아모니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그 호재성 재료가 주가에 또 반영을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최대주 지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율을 갖고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해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2,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우리넷에 대한 주가는 이전에 통신 장비업을 주로 하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방위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좀 특화된 그런 회사로 보는, 물론 이게 기존 사업이 민간 쪽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방위 산업이라도 재료를 잡아서 꾸준히 실적을 내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그나마도 다른 통신 장비 업체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회사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넷은 이 방위 사업 쪽에 이 사업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였듯이 상업펀드가 최대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들은 기업 가치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넷은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